오늘은 지방대에서 학점 2점대 찍던 제가 결국 대기업에 들어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식당 설거지 통합이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싫었습니다. 공부하지 않아서 지방대에 갔습니다.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장사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당구장, 어머니께서는 만화방을 운영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가게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했고 학교 마치면 저는 늘 만화방과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제 삶이 불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배 안 굶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사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대충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로 갔고 학점은 2점대 1학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고 전역했습니다. 군대 제대했지만 제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갈아엎게 만든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 터닝 포인트는 설거지였습니다. 제대 후 복학까지 시간이 남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155mm 견인곡사포 포수여서 사회에서 웬만큼 힘든 일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게 그냥 힘들었다가 아니라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머릿속에 딱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러다 죽을 것 같다. 하루 12시간, 월급은 75만원, 쉬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 제일 힘든 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일하는 환경도 불을 쓰다 보니 주방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한여름에 밖에 잠시 나가면 주방보다 훨씬 더 시원할 정도였습니다. 주방용 말통 세제가 너무 독해서 주부 습진에 손껍질이 계속 벗겨지고 급하게 설거지하느라 물이 튀니 장화를 신어도 늘 발이 퉁퉁 불었습니다. 무좀이 발뿐 아니라 허벅지까지 생겼습니다. 평생을 지금처럼 설거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버티고 또 내일도 버티고 이게 끝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는 와중에 설거지통 앞에서 손이 막 불고 물은 차갑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저는 결론을 하나 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는 못 산다. 몇 달간의 설거지 알바를 마치고 대학교 2학년 복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부터 취업할 때까지 진짜 미친듯이 살아보자.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였습니다. 취업할 때까지 죽도록 노력하자. 머리가 좋지도 않고 환경도 안 좋고 조언해줄 사람도 없으니 최대한 노력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대기업은 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중소기업으로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3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일단 필요한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4가지였습니다. 학점, 영어, 각종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이 4개를 미친듯이 했습니다. 개강 후 수업시간 맨 앞줄에 앉아서 모르는 것들 교수님께 계속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놓치지 않고 필기했고 공강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복습했습니다. 시험 보름 전부터 반복해서 공부하니 과에서 1등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대라 저 같은 사람도 성적이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설거지해서 모은 돈으로 영어 회화학원 등록해서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서 영어 하나도 할 줄 몰랐거든요. 기초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 새벽에 첫 교시 영어 강의를 듣고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복습했고 방학 때는 토익 강의를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영어와 토익 공부하니 3학년 겨울방학 때 토익 905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외국인 영어 회화도 빠지지 않고 들어서 영어 회화도 중급 정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교내 활동을 위해 동아리 회장도 하고 교수님 도움으로 경진대회에 나가서 장려상 받기도 했고요. 봉사활동 단체에 가입해서 3년간 월 1, 2회 봉사활동 참여했습니다. 주로 영화원이나 고아원에서 봉사했는데 그때도 주로 주방에서 재료 다듬거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무식하게 노력하는 것밖에 없고 눈치도 없어서 우직하게 하나씩 하다 보니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대학교 때 부모님 사업 실패로 지원을 해주시기 어렵게 됐지만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2~3배를 받을 수 있어서 아르바이트나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지원으로 단기 어학연수에 선정되어 호주에서 한 달 동안 어학연수 받았고 홍콩대학교 1년 교환학생에 선정되었지만 취업 시즌과 겹쳐서 가지 않았습니다. 4학년 때는 KT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과 KT 인턴십, 취업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머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해력도 낮고 암기력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진짜 꾸준히 했습니다. 남들 놀 때 그냥 했고 방학 때도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거지통 앞에서 했던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기는 싫다. 그리고 결국 취업할 때가 됐을 때 제가 노력했던 것들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기업에 지원했고 그중 2개 기업에 합격한 후 그중 한 곳에 20년 가까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요즘 제 구독자들 보면 20, 30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지방되면 끝난 거 아닌가? 인생에는 미친듯이 노력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지 늦을수록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 시기를 한번 보내고 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대생이었고 뛰어난 머리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통 앞에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취업까지 미친듯이 노력했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40대 중후반이 되어가는데 아직 제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설거지했던 기억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모두 각자 분야에서 노력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거지하다 열심히 살게 된 대기업 부장 보통 직장인이었습니다.